2019년 일론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1년 안에 로보택시 100만 대를 도로에 투입하겠다고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운행 중인 테슬라 무인 로보택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20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봤거든요. 6년 전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지금 실제로 도로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20대가 200대가 되고 2000대가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합작 법인 모셔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레벨 4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상용화한다고 선언했거든요. 구글 웨이모는 이미 미국 10개 도시에서 주당 50만 건 이상 운행하고 있어요. 테슬라, 현대차, 웨이모가 동시에 뛰어들었다는 건 이게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 회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운전사 없는 차가 24시간 도로를 달리려면은 배터리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로보택시 한 대는 24시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루 400에서 500km예요. 일반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가 40에서 50km인데 그에 비하면 10배거든요. 로보택시 한 대가 일반 전기차 10대분의 배터리를 소비하는 구조예요. 전 세계의 로보택시가 100만 대 깔리면 배터리 수요로 환산하면 일반 전기차 1000만 대분이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2년간 캐즘의 직격탄을 맞고 바닥까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이 회사들을 조용히 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종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AI, 로봇, 방산이 이미 수백 % 올라있는 지금 유일하게 아직 안 오른 섹터가 2차 전지거든요. 남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2차 전지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그 근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왜 2년간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 반등 타이밍이냐는 거거든요. 답은 캐즘이에요. 캐즘이 뭐냐면요. 얼리어답터들의 초기 수요가 끝나고 일반 대중에게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수요 정체 구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 정상까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다가 정상 바로 직전에 잠깐 계단이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계단만 버티면 바로 정상이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그 계단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률이 전체 차량의 20에서 25%를 돌파하는 순간을 캐즘 돌파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각 나라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중국은 이미 40%를 돌파했거든요. 기준을 훌쩍 넘어서 폭발적 성장기에 들어간 거예요. 유럽은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이미 80%를 넘겼고 나머지 국가들도 맹렬하게 추격 중이거든요.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완전 금지도 선언한 상태예요. 미국은 지금 18%입니다. 기준선까지 2%포인트 남았거든요. 한국도 17%로 턱 밑까지 와 있어요. 캐즘 돌파 기준인 20에서 25%의 문턱까지 온 겁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수요가 수직으로 폭발하는 구조거든요. 지금까지 수요가 다져지는 완만한 등락의 시기였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글로벌 수요가 수직 폭발하는 구간이에요.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즘 돌파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2차 전지 기업들 상승 모멘텀은 훨씬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를 법으로 틀어막고 있거든요. 미국 IRA가 뭐냐면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단 1그이라도 들어가면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하는 법이에요. 전기차 보조금이 수천만 원인데 그게 날아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구조거든요. 사실상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법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원자재법 CRMA로 똑같이 탈중국화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그 반사 이익이 어디로 가냐면요. 대한민국 배터리 3사거든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미국과 유럽에서 조단위 장기 공급 계약을 연달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조단위 계약이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갈 핵심 소재인 LFP 양극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배터리는 한국이 만들어요. 근데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중국에서 사와야 하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주를 아무리 따내도 정작 소재를 공급할 회사가 국내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빈자리가 블루오션이에요. 그 회사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기차, 캐즘 돌파, 탈중국 반사 수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배터리 수요를 폭발시킬 세 번째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큰 얘기예요.
로보택시거든요. 로보택시 한 대가 배터리 수요를 얼마나 폭발시킬까요? 앞서 계산해드렸잖아요. 로보택시 한 대가 일반 전기차 10대분의 배터리를 소비하는 구조거든요.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이 2030년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300조 원짜리 시장에서 배터리 비용이 차량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배터리 수요만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로보택시만이 아닙니다. 700조 원짜리 로봇 시장도 배터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과거 산업용 로봇은 전선을 꽂고 작동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스스로 돌아다니는 이동형 로봇이 공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전선이 사라진 자율 이동 로봇에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예요.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걷고 판단하고 작업하거든요. 그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요.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 수준이거든요. 전기차, 로보택시, 로봇 세 가지가 동시에 배터리 수요를 폭발시키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캐즘 돌파, 탈중국 반사 수혜만으로도 2차 전지는 충분히 반등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로보택시와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처가 더해지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10%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새로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로보택시 한 대가 일반 전기차 10대분의 배터리를 소비합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 수준이에요. 이 두 시장이 동시에 폭발하면 배터리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산이 필요 없거든요. 2차 전지가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거든요. 지금 언론이 뭘 보도하고 있냐면요. AI, 로봇, 반도체, 방산이거든요. 2차 전지 얘기는 거의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있거든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2차 전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52주, 최저가 대비 310% 올라 있거든요. 바닥에서 누군가 조용히 쓸어 담았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이 절망적인 투매를 할 때 그 물량을 전부 받아먹은 거거든요. 이 패턴 어디서 봤냐면요. 2020년이거든요. 그때도 언론은 반도체와 바이오만 보도하고 있었어요. 개인들이 다른 곳에 눈을 팔고 있을 때 기관이 2차 전지를 조용히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수십 배 폭등했습니다. 지금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AI, 로봇, 방산이 하늘을 찌를 때 기관은 2차 전지를 담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걸 알아채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로보택시 뉴스가 더 커지고 전기차 캐즘 돌파 뉴스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기관이 다 담아놓은 뒤거든요. 그렇다면 기관이 담고 있는 그 회사가 어디냐면요. 2차 전지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전기차, 로보택시, 로봇 이 세 가지 수요를 전부 받아먹는 양극재 소재 기업이어야 해요. 탈중국 반사 이익도 독식해야 하거든요. 그 조건에 딱 맞는 그룹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에코프로는 2023년 국내 주식시장의 황제주였습니다. 매출 7조 원대를 찍던 그 해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2024년 전기차 캐즘이 직격탄으로 날아왔어요. 매출이 3조 원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피눈물 나는 조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분기 에코프로 영업이익이 600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40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40배입니다. 헝가리 양극재 공장 양산이 2분기부터 시작되고 유럽 신규 수주에 따른 양극재 판매 증가가 본격화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 원가의 70%가 양극재거든요.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 배터리 회사보다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먼저 폭등하는 구조예요. 이걸 채찍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EV 시장이 회복될 때 소재 기업이 셀 기업보다 먼저 더 큰 폭으로 수주가 터지는 구조예요. 에코프로비엠 매출의 90% 이상이 삼성 SDI에서 발생하거든요. 삼성 SDI가 미국과 유럽에서 조단위 수주를 따내는 순간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자동으로 폭발하는 구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양극재 출하량 가이던스를 전년 대비 30% 증가로 제시했습니다. 생산 캐파가 60만 톤에 육박하거든요. 거기다 LFP 양극재 양산 체제에 돌입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계약을 따냈는데 LFP 양극재가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다고요. 그 블루오션을 에코프로비엠이 선점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내 양극재 기업 중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에코프로비엠 뿐이에요.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도 올해 말 본격적인 양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로봇, 로보택시 전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진짜 폭발하는 구조거든요. 그 핵심 소재를 에코프로비엠이 선점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전구체 시장의 1위부터 4위가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IRA와 CRMA 때문에 중국산 전구체를 쓰면 보조금을 못 받는 구조거든요.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진영에서 전구체 세계 1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거든요. 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막히는 순간 그 엄청난 대체 수요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구조예요. 글로벌 전구체 수요가 2032년까지 2.4배 이상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 좋아 보이는데 한정된 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전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강남개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는 질문에 네 버튼 클릭 후 성함 또는 닉네임 입력 후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 체크하신 다음에 체크하신 내용 받아보실 연락처 기재 후 동의함 체크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코프로 그룹 전체의 성장을 대변하는 지주회사이자 그룹 호재가 터질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폭발하는 대장주입니다.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냐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거느린 그룹 지주회사거든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지주사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결정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룹 호재가 터졌을 때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한 종목이 지주사 에코프로거든요. 2025년 4분기 랠리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0에서 60% 오를 때 에코프로는 2배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두 번 연속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룹 호재가 터졌을 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가장 먼저 몰리는 곳이 지주사거든요. 자회사 전체의 가치 상승을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게 지주사이기 때문이에요. 올라도 지주사가 제일 많이 오르고 내려도 지주사가 제일 먼저 오르는 구조거든요. 2026년 1분기 에코프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2배 증가, 헝가리 공장 양산 2분기 시작, 유럽 신규 수주 반영 본격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이 에코프로 역사상 두 번째 상승 사이클의 초입이에요.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 양극재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LFP 양극재 국내 최초 대량 양산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동시에 선점한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어떤 회사냐면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배터리 원가의 70%가 양극재예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시장이 10% 성장하면 에코프로 BM 실적은 그 이상으로 터지는 구조거든요. 이 회사가 왜 지금 결정적이냐면요, 세 가지 무기를 동시에 장전했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 강점인 하이니켈 양극재예요.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양극재에서 글로벌 탑티어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생산 캐파가 60만 톤에 육박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거든요. LFP 양극재 양산 체제 도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조단위 계약을 따냈는데 LFP 양극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다고요. 이 블루오션에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어요. 국내 기업 중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에코프로 BM 뿐이거든요. 세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예요. 올해 말 본격 양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는 회사가 전기차와 로봇 시장의 패권을 동시에 거머쥐는 구조거든요. 그 핵심 소재를 에코프로 BM이 선점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매출의 90% 이상이 삼성 SDI에서 발생하거든요. 삼성 SDI 수주가 터지는 순간 에코프로 BM 실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예요. 지금 삼성 SDI가 미국과 유럽에서 조단위 수주를 연달아 따내고 있거든요. 채찍 효과 구조에서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 실적이 가장 먼저 폭발하는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진영에서 전구체 세계 1위를 차지한 회사이자 IRA와 CRMA 탈중국 정책의 최대 반사 수혜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냐면요,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전구체가 뭐냐면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비율대로 섞어 만드는 양극재의 심장이에요. 질 좋은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배터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거든요. 참고로 전구체 시장을 중국이 통째로 쥐고 있거든요.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사냐면요. 중국을 제외하고 전구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독점하는 구조거든요. 왜 이게 결정적이냐면요. IRA와 CRMA 때문에 미국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 엄청난 대체 수요가 어디로 가냐면요. 비중국 전구체 세계 1위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구조예요. 글로벌 전구체 수요가 2032년까지 2.4배 이상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중국 정책이 강화될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져가는 파이가 커지는 구조거든요.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보다 가볍기 때문에 IRA 중국 규제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때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리스크도 두 가지 짚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광고가 됩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로보택시 확장 지원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2025년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목표를 2026년 말 12개 주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확장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어요. 근데 로보택시가 지금 당장 몇 대 굴리든 방향성은 바뀌지 않거든요. 전기차 캐즘 돌파와 탈중국 반사수혜라는 구조적 수혜는 로보택시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에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삼성 SDI 의존도 리스크입니다. 에코프로 BM 매출의 90% 이상이 삼성 SDI에서 나오거든요. 삼성 SDI 수주 상황이 에코프로 BM 실적을 거의 결정해요. 근데 삼성 SDI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조단위 수주를 연달아 따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LFP와 전고체 소재로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전기차 캐즘이 2026년 돌파됩니다. 글로벌 보급률이 25% 임계점 턱 밑까지 왔거든요. 2년간 빠질 만큼 빠진 2차 전지 주가가 반등할 구조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이 막혔습니다. IRA와 CRMA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미국과 유럽에서 퇴출되고 있거든요. 그 반사 이익을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예요. 세 번째, 로보택시와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없던 배터리 수요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로보택시 한 대가 일반 전기차 10대분의 배터리를 소비하는 구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도 똑같았어요. 언론이 조용할 때 기관이 먼저 담고 개인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주가가 폭발했거든요. 에코프로는 그룹 호재가 터질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폭발하는 지주사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2배 증가, 반등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에코프로 BM은 배터리 원가 70%를 차지하는 양극재 글로벌 탑티어 기업입니다. LFP 양극재 국내 최초 대량 양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선점, 올해 출하량 30% 증가 가이던스를 동시에 들고 나왔거든요. EV 시장이 회복될 때 소재 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터지는 채찍 효과 구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중국이 막히면 대체 수요를 독식하는 비중국 전구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전구체 수요가 2032년까지 2.4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캐즘 돌파, 탈중국 반사 수혜, 로보택시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2차 전지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년간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지금이 그 마지막 탑승 기회예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입니다.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